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호도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에서 그쵸?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r로 잘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길이가 r인 호 AB를 정할 때 그쵸? 호라는 것은 원주에 있는 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r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쵸? 그래서 각 AO B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 이것을 단위로 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1라디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알아볼까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호가 이렇게 있죠. 네, 이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를 r로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도 r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각을 뭐라고 한다? 1라디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호도법이다. 네,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1라디안이 의미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설명 나와 있죠. 60분법은 원의 둘레를 360등분하여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 1도의 60분의 1을 1분, 1분의 60분의 1을 1촐로 정의하여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1라디안을 60분법으로 나타내면 약 57도 17분 45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60분법이라는 게 그럼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 60분법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30도 이런 것들 있죠. 뭐 40도 좀 뭐 7도 뭐 이런 것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도로 표현하는 것을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1라디안은 그쵸? 이 1라디안은 뭐라고 쓴다? 57분 57도 17분 45초 이렇게 쓴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라디안은 반지름과 그쵸? 여기 반지름 레이디어스와 앵글의 합성어이며 호도법의 호도는 호의 중심각의 크기라는 뜻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라디안이란 것은 뭐랑 뭐가 쓰였다 반지름과 각이 쓰였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디안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지름과 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1라디안이 맞는지 증명하기 위하여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그래서 이 알파도가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1라디안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선. 그래서 그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R 보이시죠? 이 호, 그쵸? 이 호 R을 여기다 표현을 한 거고요. 원의 전체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호에 대해서, 그쵸? 호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이 전체에 대한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니까 R 대 2파이 R은, 그쵸? 그리고 각은 여기서 알파도라고 잡았죠? 알파도 대 원 전체의 둘레의 길이는 그쵸? 원 전체 이렇게 해서 이 한 바퀴 돈 이 둘레의 길이는 360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랑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그래서 닮았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그쵸? 외항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러면 2파이 r 곱하기 알파도는 360도 곱하기 r이 되고요. 여기서 r 지워지고요. 그쵸? 그러면 알파도는 뭐가 된다? 2파이 분의 360도가 된다. 그럼 다시 약분하면 파이 분의 뭐가 된다? 180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중심각의 크기 알파도는 반지름 R에 관계없이 파이분의 180도로 일정하다. 그리고 파이분의 180도를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1라디안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1라디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얘를
뭐라고 한다? 1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위에 그림을 보면 여기를 뭐라고 한 겁니까? 1라디안이라고 써져 있고요. 얘를 다시 의미한 게 뭐다? 파이분의 180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은 왜 했다고요? 이 반지름과 각에 의하여 증명을 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안 게 뭐였죠? 파이분의 180도를 뭐라고 써놨죠? 1라디안이라고 하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라고 나와 있고요.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180도는 뭐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파이 곱하기 1라디안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80도를 다시 1도 곱하기 180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얘는 파이 곱하기 1라디안이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도를 이렇게 하나를 붙여주면 나머지 하나는 붙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따라서 1도라는 것은 뭐라고 써도 됩니까? 180분의 파이 1라디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셀 때도 1000만 원이라고 합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합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1이라는 걸 쓰지 않고 라디안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얘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단위 라디안은 생략하고 파이 2분의 3파이와 같이 실수로 나타낸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라디안, 그쵸? 다시 한번 보면 180도를 파이 1라디안 이렇게 곱하는 건데 라디안 계속 쓰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라디안은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다시요. 삼각함수에서는 180도랑 파이랑 똑같이 봅니다. 아시겠죠? 원래 근데 파이는 뭐였습니까? 3.14 땡땡땡 가는 무리수였죠. 1라디안은 이렇게 알아두도록 합니다. 앞으로는 57도 어떻게 땡땡땡 가는 우리가 이러한 각도인데 두 개를 곱해서 원래는 180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라디안 그게 귀찮고 너무 용어가 기니까 수학은 단순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알아놓는다? 180도는 파이라고 알아놓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여기까지였고요. 여기 밑에 설명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뭐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호도법을 60법으로 나타낼 때는 다음 같은 방법이 있다라고 한 건데요. 여기 박스 갖다가 한번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방법은 그냥 책에 대부분 나와 있어서 써봤고요. 네, 실전 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다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그 다음에 60분법과 그래서 호도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때 앞으로 180도는 뭐라고 쓴다? 파이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30도 같은 걸 나타내 볼까요? 30도를 표현하려면 180도가 30도가 되려면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파이도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겠습니까? 6분의 1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6분의 파이다. 그래서 여기 6분의 파이 이렇게 써놨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80도가 기준이 돼서 우리가 표현을 한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00도 여기 나와 있는 예제를 풀어보면 다시 180도가 우리가 파이라고 했고요. 그럼 300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300도라는 것은 먼저 얘를 선생님은 30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30도로 한번 바꾸면 아까 전처럼 6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쵸?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죠? 곱하기 6분의 1 한 다음에 곱하기 다시 10배를 해주면 300도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0파이 따라서 3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분의 5 파이라는 것은 파이가 지금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180도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2n파이 더하기 세타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쵸? 왜죠? 우리가 지금까지 60분법을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그때는 360도, 그쵸? 이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했는데 지금은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했던 걸 2n 파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우리가 이 파이, 그쵸? 이 파이라고 써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360도죠? 그쵸? 근데 지금 마이너스 210도네요. 그럼 여기다가 뭘 붙여주고? 마이너스. 그쵸? 그럼 얘가 마이너스 360도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150도를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선생님은 지금 호도법이랑 얘를 좀 섞어서 썼네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죠? 이 150도만 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다시요. 180도가 파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도를 지금 구해야 된다? 150도를 구하는 게 목표겠네요. 그쵸? 바로 여기다가 180도에다가 얼마를 곱한 게 150도인지 찾아도 되겠고요. 얘네가 30도가 지금 기준이 돼서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180도가 지금 파이였는데 먼저 30도로 바꿔볼게요. 그쵸? 그러면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 30도가 되고요. 얘는 6분의 파이네요. 다시 그러면 150도가 되려면 곱하기 5 해주면 되겠고요. 따라서 6분의 5파이다. 그래서 여기가 6분의 5파이. 그러면 얘 정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2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써주면 되겠습니까? 그쵸? 그냥 바로 얘는 2n파이 썼을 때 걔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330도를 우리는 써주면 되겠고 이 330도를 또 표현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1번 문제에서 30도가 6분의 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11배한 6분의 11파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360도를 쓴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360도 쓰고요. 그쵸?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를 쓰면 안 되겠죠? 또 음수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먼저 쓰고요. 그럼 마이너스 720도잖아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405도를 빼면 지금 어떻게 되죠? 315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쵸? 근데 360도가 뭐죠? 지금 2파이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4파이 쓰고요. 315도만 우리가 계산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쵸? 315도가 있는데 5짜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다시요. 180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180도가 파이였죠. 그러면 그쵸? 얘를 어떻게 해볼까요? 5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쵸? 5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5도로 만들려면 30 얼마로 나눠주면 되죠?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즉 36분의 1을 우리가 곱해 줍니다. 그러면 5도는 36분의 파이가 되고요. 여기서 다시 315도가 되려면 그쵸? 6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63을 곱하니까 36분의 63 파이가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래서 9로 약분을 하면 9, 4, 36,
97에 63, 그래서 4분의 7파이가 된다. 그래서 4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잘 바로바로 안 되면 어떻게 한다? 60분법으로 한 다음에 호도법으로 바꿔라. 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하면 l은 r세타고요.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즉 2분의 1 rl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무슨 말인지 우리가 예를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그쵸?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요 호의 길이가 지금 뭐죠? l이죠. 그쵸? l이고 원 전체의 둘레 길이는 뭐죠? 2파이 r이죠. 그래서 l 대 2파이 r은, 그쵸? 이 각도 세타 대 전체 둘레 길이는 360도니까 호도법으로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2파이라고 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2파이 r 곱하기 세타는 2파이 l이 되고요. 따라서 약분하면 l은 r 세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호의 길이 l을 구할 때는 이 r과 세타를 어떻게 한다? 곱해서 표현하는 거구나. 그쵸?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중심각 세타는 반드시 뭐로 표현한다? 호도법으로 표현한다. 호도법으로 표현한다. 즉 60분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파이를 이용하여 표현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한번 증명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여기 넓이 주어졌죠? 넓이 S. 그쵸? 그 다음에 S라는 게 여기 부분의 넓이입니다. 원 전체의 넓이는 뭐죠? 이게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 그쵸? S 대 파이 R 제곱은, 그쵸? 또 각 세타 대, 그쵸? 전체 각 몇 도? 360도. 즉 2파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한번 다시 내항과 외항이 서로 곱한 게 같아야 되죠. 그러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세타는 2파이 s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파이 지워지니까요. 그쵸?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를 2분의 1 r 곱하기 세타라고 쓸 수 있겠고요. 위에서 l은 r 세타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즉 이 부분이 l이 된다고요. 그러면요 뭐라고 쓸 수 있죠? 얘는 2분의 1 rl로도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공식이 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거. 이 공식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림을 그립니다. 그쵸? 삼각함수죠. 함수는 반드시 그림을 그리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지금 4고요. 여기 중심각이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 호의 길이 L은 뭐가 된다? R세타다. 그래서 4 곱하기 뭐가 돼야 되죠? 3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고요. 넓이는요 2분의 1, 그쵸? RL로 들어가도 되고, 왜냐하면 여기 L이 나왔으니까요. 아니면 R 제곱 곱하기 세타다 해서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문제를 또 볼까요? 둘레의 길이가 6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우리가 그려줘야 되겠죠. 둘레의 길이가 6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반지름 길이 모르니까 여기를 R, 여기도 R이라고 쓰고요. 먼저 이렇게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요 둘레, 그쵸? 호는 뭐가 되죠?
6 빼기 2R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지금 중심각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R과 그쵸? 반지름과 이 호의 길이는 아네요. 그럼 넓이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R, L, L이 6 빼기 2R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얘를 분배 법칙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R 빼기 뭐가 되죠? R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다시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3R인 거니까 얘를 우리가 바로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3의 절반 2분의 3 쓰고요. 여기 빼기 써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9가 된다. 바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R이 얼마가 나왔고요? 2분의 3이 나왔고 이 L은 그쵸? 얘가 L이잖아요. R에다가 2분의 3을 넣어주니까 3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R 세타가 L인 거니까 세타는 얼마가 나와야 되죠? 2가 나왔다. 그쵸? 2라는 숫자가 아니라요. 이 뭐죠? 라디안이죠? 그쵸? 다시 여기다 크게 써볼까요? 세타는 보다 2 라디안이다 원래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라디안은 뭐한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2라고 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호도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나온 호도법에 대한 정의. 그쵸? 1라디안은 57도 얼마라고 된다는 거. 파이처럼 뭐 그런 식으로 가는 무리수처럼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라디안은 반지름과 각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이 라디안을 증명할 때도 우리가 각을 이용하여 증명을 하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 그쵸? 이 어디서 나온 거죠? 결론은 이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니까 걔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분과 호도법. 그쵸? 그래서 파이를 180도라고 두고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쵸?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꾼 것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그쵸? L은 R세타고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인데요. 반드시 중심각은 호도법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각을 이용하여 증명하였습니다. 그쵸? 세타 대 2파이, 세타 대 2파이를 이용하여 증명하였잖아요. 그쵸?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예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